만약에 한 2000년 전에 쓰인 오래된 책 한 권이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어떠시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던 그 혼돈의 시기에 탄생한 책, 키케로의 의무론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폐허,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초광대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나라가 망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이라는 기둥이 무너질 때 한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같은 겁니다. 이 모든 붕괴의 바로 그 한 가운데서 한 명의 철학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키케로는 대체 왜 이 아수라장 같은 시기에 의무에 관한 책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다 마주했던 위기의 공화정,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로마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 같은 위대한 장군들이 개인의 야망 때문에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서로에게 칼을 겨눴죠. 공화정이라는 위대한 이상은 그냥 껍데기만 남았고 거리는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칼끝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케로는 이 피비린내는 혼란을 그저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의가 환자를 진찰하듯 병들어가는 로마 사회의 심장부를 깊숙이 들여다봤죠. 그가 찾아낸 진짜 병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키케로의 진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내전이나 독재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그냥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병은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는 그 끝없는 탐욕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마음, 그러니까 시민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버린 거죠. 이 도덕의 붕괴가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키케로는 무너진 법이나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먼저 시민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진정으로 공화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멀리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에서요. 여기서 잠깐 키케로라는 인물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는 사실 대단한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직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만으로 로마 최고의 자리, 집정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바쳤다고 할 수 있죠.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이때 키케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 아테네로 유학 가 있던 아들이 방탕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의무론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도덕의 기본 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키케로 도덕 철학의 출발점은 호네스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도덕적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누가 상을 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 바로 그게 호네스툼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오피큐움, 바로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호네스툼이라면 실제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는 행동이 바로 오피큐움인 셈이죠. 머릿속의 착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키케로에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위선이고 또 옳은 게 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행동하는 건 맹목적일 뿐이죠. 진짜 도덕은 알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으로 정의, 용기, 절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덕목들이 나 개인을 넘어서서 전부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선을 지키기 위한 용기, 공동체를 위한 정의, 이게 바로 로마 시민이 가져야 할 핵심 의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2000년도 더 된 낡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키케로의 이 도덕 나침반은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 질문일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키케로의 대답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의 나침반은 언제나 예외 없이 공공선을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는 똑똑히 봤거든요.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요. 이건 그에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철학이 아니었어요. 뼈아픈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절대 우리 집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키케로는 우리의 의무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나 자신과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도시로,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와 인류 전체로 계속 넓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의무론 전체를 꿰뚫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 키케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